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오늘은 박민영 혼자 진행합니다. 시장 자체가 잭슨홀 미팅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밤사이 뉴욕장도 그랬고요. 어제 국내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낙폭 과대했었던 소외주 혹은 경기 민감주 쪽에서 반등이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등이 연속성을 띨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주가 추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기존에 강했던 에코프로 쪽이 아니라 다른 소외된 섹터에서 반등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가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내외 상승이었고요. 상승 종목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80% 이상이 상승했고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개수가 무려 1000개가 넘어갔습니다. 코스피의 대다수 섹터가 올랐고 의약품은 하락하며 그 외의 모든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죠. 일전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기다려야 되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라고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잭슨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가를 봐야 됐고요. 중국 리스크가 완화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증권거래세죠. 인지세를 낮췄다. 15년 만에 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어제 중국장이 굉장히 환호하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장초 5% 이상 올라가기도 했죠. 다만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해서 1%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에 방중돼 있다라는 점과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 등이 중국 관련 리스크를 살짝 덮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건 관련한 리스크가 또 튀어나올 여지는 있죠. 환율도 나름 안정을 찾았고요. 미국의 금리 상승세도 제어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성 이슈들이 나름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 나타났죠. 테슬라 쪽이 꽤 많이 빠졌었다가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소외됐던 쪽에서 새로운 이 매수세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걸 보면서 시장이 살짝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많이 빠진 쪽의 것을 팔아서 계속 가는 쪽의 걸 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AI라던가 혹은 HBM 혹은 2차 전지 종목 등이 되겠죠. 그게 바로 상반기 내내 일어났던 현상이었죠.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괜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많이 오른 쪽에서 팔아서 좀 소외됐던 섹터를 찾아가는 매수세가 꽤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도 소외됐던 섹터의 반등이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헬스케어를 빼고 대다수 섹터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올라온 섹터들 보시면 원전, 건설, 풍력 등이 되겠습니다. 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 저희 브리핑을 잡아봤었는데요. 강세 흐름 좀 돋보이게 나타났고요. 풍력 쪽도 정말 미국의 풍력이 가든 말든 우리는 안 간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어제는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기자재도 한동안 좀 쉬었었는데 피팅과 함께 같이 올라갔죠. 외국인이 조선 섹터로 무려 12거래일째, 12주째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일부 나왔죠. 노무라에서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며 중립의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섹터는 주가 어제 강했습니다. 건설, 기계, 전력은 수출 모멘텀 같고 계속 갔고요. 2차 전지도 보시면 리튬과 포스코그룹, 장비, 전고체 쪽입니다. 한동안 조금 쉬었던 포스코그룹주 그리고 장비와 전고체 다른 2차 전지 쪽보다는 소외됐던 쪽에서 힘을 내줬죠. 그리고 로봇주도 강세였고요. 리오프닝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엔터 쪽의 상승도 있었는데 다른 엔터사보다 SM이 좀 유독 좋았습니다. 5% 정도 올랐죠. SM은 슈퍼주니어 때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활동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성격을 띱니다. 자, 밀려난 쪽은 반도체, 헬스케어 그리고 오염수 쪽의 테마주들 어제 하락으로 거래 마쳤네요. 전체적인 시장은 저렴이 찾기 조금 싼 쪽이 어디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듯한 어제였습니다.
시간회에서는 행안부가 시도에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외 상한가로 코콤이 들어갔고요. 코맥스, 코이버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과 현대 측에서 마음 AI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마음 AI가 시간외에서 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 AI와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AI 로봇 쪽 이슈가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NF가 이틀 연속해서 7%씩 올라주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 가결 공시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LNF 관련주인 세로닉스와 또 LNF 같이 올라가는 흐름 이어졌네요. 오늘 장중에도 이들 시세가 연결이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정말 2023년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 나름 시장이 좀 부침을 겪고 테마주가 판을 치고 그랬는데 그 3개월에도 포스코 그룹주는 너무나 괜찮은 시세를 냈고요. 유독 돋보이는 기업이 있죠. 포스코 DX입니다. 시스템 통합업체인데 아무래도 전기차 쪽 자동화 설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20%,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죠. 어제도 포스코 DX가 7% 정도 올라주면서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스코 퓨처엠이 미래비전을 발표했고요. 포스코 인터는 리튬, 흑연과 같은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이 이슈가 결국 리튬주와 니켈주를 같이 끌고 갔고요. STX가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자, 올해 포스코 그룹주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8월에 조금씩 다 같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올라가는 모습 어제 나왔죠. 어제 포스코 퓨처엠 측에서는 우리는 에코프로를 바로 눈앞까지 추격하고 있다. 우리 찾는 곳이 많다라며 굉장히 자신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자, 포스코 그룹주 봤고요. 어제장에서 소외주의 반란을 좀 키로 잡아본다면 올라온 쪽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반란다운 반란으로 계속해서 연속성을 띠며 상승을 할지 아니면 빠르게 진압되면서 일일천하로 끝이 날 것인지 앞으로의 관건이 되겠죠. 소외주 한번 들여다보죠. 어제 살폈던 원전부터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오늘도 우라늄주들이 올랐어요. 우라늄주 종목들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 SMR 키워드가 나오면서 현대건설 필두로 해서 강세였죠. 현대건설 관련해서 원전 쪽에 같이 수주를 받을 기대감, 현대리바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한 원전주들이 어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는데요. 보시면 서전기전 는 상한가, 한신기계 21%, G2파워, 오르비텍, 우진 등의 종목들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원전주 시세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 레몬이 정말 엄청난 급등을 했다가 그 상승을 다 토한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상한가 거래가 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수 스페셜티, 한농화성 등의 종목도 괜찮았고요. 2차 전지 장비주 들도 좋았는데요. 2차 전지 장비주도 여기 있는 종목과 좀 동일하게 넘어갔는데 어제 대다수의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우고 2차 전지 장비주를 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력주, 태웅이 12%, CS 베어링, CS 윈드 등의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죠. 자, 그리고 로봇주도 강했습니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감속기 업체들 주가 좋았는데 로봇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는 가운데 미국에서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이 같이 상승을 보입니다. 라고 어제 힌트를 좀 잡아봤었죠.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시세적으로는 연속성을 띠면서 계속 가주진 못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건 로봇 산업의 분명
분명한 성장이라는 방향성 때문이겠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30년도에는 210조 정도 시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47조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파른 성장을 보일까요? 로봇이 왜 필요한가를 들여다보죠. 임금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결국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사람이 위험한 것 혹은 몸에 해로운 것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체 글로벌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들은 로봇이 대체해주겠죠. 거기다가 로봇 가격이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대중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AI가 성장하고 있죠. 결국 로봇이 몸통이라면 AI가 머리입니다. 같이 접목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 리쇼어링 많이 얘기 드렸죠. 공장이 많이 지어지는 현상, 결국 자동화 설비가 늘 수밖에 없고요. 정책적 지원, 국내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옵니다. 로봇의 활용처가 기존에는 공장 자동화 정도였다면 협동 로봇으로 넘어가고 의료용 로봇 혹은 푸드나 이런 다양한 분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은 아낌없이 투자해서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현대차, LG, SK그룹, 하나, 두산 등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로봇주들의 시세를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추는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표적인 소외 섹터 중에 하나 화학 쪽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좀 국소한 섹터긴 했습니다만 강세를 나타냈어요. 중국에 대해서 어제 같이 고민을 할 때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리오프닝이 있을 것이고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철강, 화학기계 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고 이 부분은 조금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고 짚었었죠. 그런데 어제 이 중에서 화학 섹터가 반가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인지세 인하처럼 뭔가 엄청난 부양책 등을 앞으로 내놓게 된다면 그게 이제 증권 쪽이 아니라 경기 쪽의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고민이 되죠. 소비 쪽을 선택할까? 중국 경기 쪽을 선택할까? 일단은 화학 섹터는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 베타가 굉장히 큽니다. 빠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코오롱 인더, 롯데케미칼, 효성 TNC, KCC, 국도화학 등이 올랐습니다. 근데 유달리 상승폭이 조금 좋았던 쪽이 국도화학과 KCC 등이 되겠는데 이들은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폭시 관련한 기업이라는 거죠. 에폭시는 코팅과 접착제로 쓰이는 원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에폭시 가격이 7월 초 대비 20% 정도 반등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에폭시가 쓰이는 곳, 선박용 도료 혹은 토목 건축용 도료, 가정가구, 페인트, 철근, 풍력, 송유관, 가스관 전방이 좀 두루두루 있죠. 결국 안 쓰이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 가시면 바닥이 좀 반딱반딱한 것도 결국 에폭시로 덮어놓은 것이겠죠. 결국 에폭시는 생활에 많이 쓰이는 것이고 중국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에폭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폭시 부분의 점유율 1위인 국도화학이 어제 강하게 올랐어요. 국도화학은 설립 이래로 적자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도 하죠.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쪽도 어제는 관심권역에 들어왔습니다. 연결이 될 것인지 상승의 지속성 체크해 보시죠. 자, 뉴욕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어요. 1%에는 못 미쳤으나 그래도 나름 중립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이 아마 가장 큰 힘을 실어준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후반에 국채금리가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떨어지자 이렇게 지수도 상승 탄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잭슨홀 통과하고 나서 이제 물가나 고용 데이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국채금리 하락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S&P 500 내에서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을 보여줬고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어서 미중 갈등의 완화 기대감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정도 올라가며 반등 줬죠. 자, 국제유가도 상승했는데요. 배럴당 80달러 선 엑슨모빌과 비롯해서 에너지주들의 강세도 있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인해서 멕시코만의 해양 시추시설 생산 중단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올랐고요. 중국의 부양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경기 모멘텀 속에 올라가기도 하죠. 자, 특징주 보시죠.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내놓고 조금 흔들림을 보이다 보니까 퍼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가 매수 움직임이 있다라고 로이터에서 보도가 있었고요. GPU 수출 제한 영향은 장기 영향에 거의 미미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저가 매수 속에 2% 가까운 상승 나타냈고요. 알리바바는 주식의 활성화 조치 중국에서 나오면서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관련한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자, 상승의 이유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쪽이 눈에 띄어서 일단 특징주로 넣어봤는데요. 아처 에비에이션, 조비 에비에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eVTOL 기업들이죠. 전동 수직 이착륙기인데 국내에서는 UAM 관련주들이 이들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기업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아처는 10%, 조비는 4%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의 한판이었고요. 시세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괜찮았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단 섹터는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다른 쪽 대비해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약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지수가 떨어질 때 방어적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장에서 약한 이유로는 이런 게 좀 거론이 되네요. IRA 법안상 노인건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미국 시간으로 10가지 의약품 가격 인하가 발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격 인하되면 2026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가격 상한선 평균 판매가가 한 40에서 75%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의약품에 대해서 10가지 가격을 낮춘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에 훼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최대 3%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큰 타격은 아닐 거다. 오히려 이 이슈로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의약품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일라일리 것도 있고요. 화이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빅파마가 만약에 이 이슈로 조정 나온다면 사보자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UAM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처와 조비 시세도 괜찮았고 다른 종목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UAM 관련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던 바 있었죠. 2040년도에 무려 2,000조 시장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UAM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UAM 했을 때 앞서 이들의 사업부 내용인 이착륙기, eVTOL 위주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활주로가 생기고 충전이나 관제 플랫폼 등의 인프라 구축까지 생각했을 때 분명히 큰 시장일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마치 초창기 전기차 시장 태동하듯이 아직까지는 시작의 단계인 것 같아요. UAM 관련주로 본다면 이 정도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시장이 커간다면 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용 시술 관련해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산업보고서 장수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건 내용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넣어봤어요. 일단 뷰티 케어 영역, 미용 시술 영역, 성형 수술 영역으로 예뻐지는 분야는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지방흡입이라던가 코나 이런 성형 수술 자체가 많이 줄었죠. 요즘에는 미용 시술 쪽에 관심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 쪽은 고물가 고금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많은 이들이 소비하고 있고 주가도 역시 관련한 기업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미용 성형 시장이
92조인데 그중에 이런 미용 시술 쪽 비수술이 한 14조이고 또 그중에서 레이저 치료 쪽 5.5조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성장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겨우 6%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침투율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EBD라고 했는데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레이저, 초음파 이런 걸 쏴서 제모나 피부 타이트닝, 지방 제거 이런 쪽을 말하는데요. 이쪽은 장비도 팔고 소모품도 같이 팝니다. 소모품 마진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도 수출 확대의 모멘텀을 받아서 올해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죠. 레이저 의료기기 수출입 추이를 보시면 2005년도, 6년도 마이너스권에서 빠르게 무역 수지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처음에 2000년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국내 루트로닉이 2005년도에 뛰어들었고 그 뒤에 클래시스, 하이로닉 이런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빠르게 시장이 국내에서도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도 주가 너무 좋았죠. 상장사 7곳 올해 평균 주가 상승률이 96%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중에서도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원텍과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등을 꼽았습니다. 올리지오의 앞으로 이제 모멘텀들 그리고 이 하이프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고강도 접속 초음파인데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관련해서 어떤 허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용 적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된다면 오늘 전략 챙겨볼게요.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뉴스도 나오네요. 2027년까지 차량향 2나노 공정 도입을 목표로 잡았다. 삼성전자가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테슬라에게 14나노 FSD 이 자율주행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더 미세화하는 쪽까지 목표로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결국 미세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더 주목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만약에 일단은 테마성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관련한 종목들은 요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 넣어봤습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 손잡고 이제 생성형 AI 일본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삼성의 AI 뉴스도 9월 12일로 확정이 됐죠. AI 관련주들 움직일지 보시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CCTV 쪽 괜찮았습니다. 신화통신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취업 전에 교육법 초안이 나왔는데 선행학습이 금지된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조금 누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좀 노는 쪽으로 가게 될지 캐리소프트, 오로라 이런 쪽 관심을 둬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사도요. 신인 아이돌 그룹 데뷔 등이 임박합니다. SM은 라이즈 9월에, YG엔터는 베이비몬스터 9월에 데뷔하게 되고요. JYP의 A2K 그리고 하이브가 어제 연습생 20명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엔터 쪽에 새로운 라인업 등장인 거죠. IT 업체로 친다면 신제품입니다. 라인업이 새롭게 공개됐다라는 것에서 추가 모멘텀을 받을지 여부 놓고 보겠습니다. 일정 보시죠. 어제 일정 지나갔고요. 오늘입니다. 하이브 걸그룹 론칭 프로젝트 공개 있었고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졸츠 보고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 정부 부처 확정이 될 것이고요. 내일은 또 관광 통계가 나올 것이라 또 미리 리오프닝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일정 같이 전달해 나가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시장의 뷰를 이제 얘기를 많이 주셨었는데 나름 잭슨홀 미팅 잘 소화하면서 시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뭐 기존의 2차 전지 주도주가 힘을 내기보다는 조금 못 갔던 쪽에서 고개를 많이 들고 있는 장인데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 네. 제가 지난주 뷰 말씀드렸던 거나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코멘트 나오는지 따라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심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주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은 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 조정폭에 대한 이유가 어느 정도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긍정의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더 나쁠 만한 발언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추가적인 데이터 수치를 보고서 판단을 하겠다. 즉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 즉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컨센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데 그 컨센을 어떻게 충족을 하는지 혹은 이제 시장 비우호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한 10거래, 13거래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많이 내셔도 되는 트레이딩의 구간으로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직전에 있던 고점 매물 소화하러 가는 섹터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트레이딩 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장, 즉 과대 낙폭이 없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혹은 이제 추세에 따라서 상승 추세선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컨택을 하셨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즉 이제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될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간은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는 만약에 데이터 수치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또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시장 관망하시면 좋을 거고 지금은 또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방송 많이 보시면서 많은 재료 가지고서 매매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많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연속성을 띄워줄 재료인가를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괜찮았거든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의견 살짝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 하나 들고 있었으면 웃었을 것 같은데. 네, 뭐 또 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제 종목별 강세장에서 이제 사실 섹터별 강세장도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원래 시가총액이 대부분 많이 높습니다. 네. 근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막 10% 오르는 거 정말 1도 아니고요. 이제 에코프로가 쪽에서 지금 사실 조금씩 노이즈 때문에 못 가니까 그 돈이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은 포스코 뭐 DX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지금 괜찮습니다. 저는 10% 직전에 고점을 소화하기엔 사실 좀 부담이 가긴 하지만 한 번 정도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갈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워낙 이제 밸류 체인이 좋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 패시브 자금이든 액티브 자금이든 포스코 그룹주들로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직전 고점까지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충분히 신규도 욕심만 안 부리면 지금 여기서 막 100%, 50% 상승률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지만 10에서 20% 사이에 사고팔고 하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 조금 더 상승세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정 이제 가끔 이제 페이크 음봉 정도 나왔었을 때 담아 보시게 되면 분명히 또 눈 떴다 감으면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포스코 그룹주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8월 24일 종목으로 포스코 DX 말씀 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20% 정도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포스코 DX도 그러면 보유자라면 계속 끌고 간다 오케이인 거죠? 네, 일단은 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좋고요. 뭐 종목 자체도 굉장히 이제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굴곡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종의 목적지는 한 6만 원대는 충분히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7월 6일에 말씀을 주셨던 만큼 관련한 종목들 추가적인 시세에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에서 소외받은 섹터들이 고개를 들었던 어제입니다. 뭐 장비나 전고체 쪽이 되겠는데 레몬은 차트 보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을 보이나 싶은데 어제장에선 또 초급등이었습니다. 이런 소외단에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재료의 사이즈 좀 봐야 되고 그 이제 뭐 몇 조짜리인지도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어제 나왔던 이제 레몬의 기사를 봤었을 때 이거는 올리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톱10까지 같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섹터 내에서 이제 사실 뭐 리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LFP 배터리 그 안에 섹터 쪽 종목들이 꽤나 이제 많이 쉬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최근에 뭐 양극재 쪽만 오르기도 했고 만약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단에 조금 이제 지역적인 섹터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 전고체 배터리도 갈 때가 됐죠. 이제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갈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힘의 세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을 겁니다. 그만큼 워낙 긴 기간 동안 한두 달 단위로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시세를 냈던 만큼 위에 있던 매물대가 많고 그 매물대를 소화하려면은 좋은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매물을 뚫어야 될 만한 요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사실 이제 뭐 LFP도 그렇고 워낙 이제 시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돌파할 요소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익률 자체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20% 30% 내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도 추가적인 상승세 혹은 이제 추세 반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단기 대응이네요, 전고체. 네, 뭐 좀 단기 대응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어제 일단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이 추가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다라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오후 정도 LFP 관련된 이슈 포스코도 이제 만약에 이제 수주 들어오면은 우리 LFP 배터리야 만들 의향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중국 쪽도 워낙 이제 LFP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수 자체는 오르고 있고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관련된 이슈, LFP 관련된 이슈를 많이 눌렀던 뭐 첨보라든지 뭐 솔브레인 혹은 이제 전해질 기업들도 한 번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외 중에 소외 대표 주자였던 게 또 LNF잖아요. 그런데 이전 상장 얘기가 이제 가결됐다라고 들려오면서 연이틀 올랐어요. LNF 보유자라면? 사실 조금 부담 가는 자리긴 합니다. 이제 워낙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제 뭐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구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가장 기업들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평가를 받았던 게 밸류체인의 일원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시장에서 작용을 했었는데 LNF는 사실 그쪽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진행하던지 아니면은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이제 고평가받기 좋은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좀 이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은 상승세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이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 직전 고점 30만 원대까지 가긴 좀 애매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으나 뭐 30만 원권까지 좀 강한 탄력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 전략으로 가보면 어제 소외주의 반란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잡았는데 이게 반란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섹터 원전 꼽아보죠. 뭐 우라늄 관련한 미국 종목들의 시세도 괜찮았고 거기에서 이제 관련한 뉴스를 찾아봤었던 건데 원전 뉴스 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어떤 뉴스가 나와도 못 가던 원전주가 어제는 좀 가졌어요. 네, 일단 원전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코멘트 드렸던 뭐 전고체 배터리보다 사이즈가 좀 크지만 그럼에도 이제 한두 달 단위로 섹터 자체의 순풍이 한 번씩 돌기는 합니다. 실제로 뭐 대표적 주자인 뭐 두산에너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눌렸다가 뭐 잠깐 뭐 한 일주일 정도 강하게 반등 나왔다가 또 직전 이제 저점을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2만 원대에서 지금 17,000원대까지 한 30% 정도 빠지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을 끊어내기 직전입니다. 한 번 정도 상승 추세선으로 바뀌기 전이긴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재료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한두 번 정도 정말 갈 자리에서 못 갔다라는 게 매물을 정말 두텁게 만들어놨다는 거고 결국에는 오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수많은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가야 되지만 그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제 섹터 자체의 순풍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대를 낮추고요. 이제 좀 냉정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딱 10%, 15% 정도에서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주도 뭐 사실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수익 내기 좋을 만한 섹터고요. 다만 수익률을 뭐 3, 40% 이상 기대고 원전이 이만큼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3, 4만 원까지 갈 거야 이런 기대보다는 지금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기 좋고요. 분명히 원전은 다른 쪽에 수급을 뺏기 딱 좋을 만한 위치에도 있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기대는 말고요. 그다음에 적정 구간에서 대형주 매매 혹은 조금 안전한 매매 하시는 분들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10에서 1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그다음에 개별주 정도는 15에서 20%의 수익률을 충분히 기대로 해마 즉 이제 아직 더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전 고점은 가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 딱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 추세선 끊어내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을 잘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3% 이상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도 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로의 수급 뺏기기도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 섹터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으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얘기 주셨어요.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을 생각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치열한 수급 싸움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잘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외주로 화학 섹터 꼽아보고자 합니다. 어제 화학 섹터가 좀 반등을 보여줬어요. 에폭시 가격 반등 이슈가 조금 눈에 띄기도 했는데 화학주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네, 화학주가 좀 민감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어려운 개인 투자들이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하실을 계속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가장 높은 사용처인 중국이 살아난다 결국에는 죽었고요. 살아난다 죽었다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까 이제 코멘트 드린 것처럼 매물대도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눈 떴다 가보면 이제 좋다고 했다가 다음날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니까 그만큼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을 정도로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가면 쓰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억지로라도 지금 끌고 올리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경제가 살아날지 중국 경제가 살아날지 그 여부를 이제 예측하고 이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 즉 결국에는 이제 화학 쪽이 오르려면 중국 쪽에서 니즈가 증가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 니즈가 올라갈까라고 이제 예측하고 이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현재 구간에서는 정책적인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슈들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봐도 되고요. 여기서 더 추가가 이제 화학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이게 경기가 반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석이조까지 즉 이제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재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학주들은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주가가 싸고 반등의 여지도 충분히 많다라는 점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죠. 이제 입맛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저점 매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점 매수 하시기 괜찮은 그런 섹터다라는 말씀과 함께 결국에는 중국 경기는 너무나 죽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살아나고 재료가 계속적으로 공급될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관심주들은 국도화학이죠. 가장 예민하고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딱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국도화학 트레이딩해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KCC 그룹주죠. 이제 KCC랑 KCC 글라스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진입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인트 업체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에폭시 쪽에 대해서 워낙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꽤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에폭시 관련해서 시세도 더 주목을 받았고요. 국도화학, KCC 관련해서 석유화학 섹터 내에 중국 모멘텀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쪽을 본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만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자랑하는 철도 플러스 알파 관련주 탑2.
철도하면 현대로템. 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네, 다원시스죠. 이제 사실 이제 현대로템이 워낙 이제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다원시스도 생각보다 이제 국내 전동차 쪽에서도 이제 점유율이 꽤나 높고요. 일단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섹터고요. 이제 어찌 보면 또 같은 섹터기도 하지만 일단 주 매출을 보시게 되면 현대로템도 그 안에서 분명히 방산 쪽 매출도 있지만 전동차 혹은 이제 철도 관련된 매출도 많이 있고요. 수주잔고도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다원시스도 마찬가지 수주잔고가 꽤나 높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해 보시면 좋을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죠. 많이 밀렸고요. 이제 방산 쪽도 마찬가지 원전, 방산 중간 정도의 수급 위치에 있는 그런 섹터들이 또 한 번 정도 이제 수급받기 딱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이제 방산 쪽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을 받았을 때 뭐 3, 4% 이상 상승률이 뭐 4, 5위 정도 지속되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원시스는 마찬가지로 전동차 쪽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한 번 정도 올랐다가 좀 빠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돈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고요. 뭐 다원메딕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모멘텀 혹은 반도체 쪽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가져온 포인트는 이제 철도 쪽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릴 만한 방산과 혹은 이 바이오 쪽 이슈가 있는 각각의 종목들, 즉 현대로템과 다원시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과 다원시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만쌤, 저희 첫 코너잖아요. 네. 첫 코너의 무게감이라는 게 이럴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분 출연자께서 네. 살짝 네. 차가 너무 막혀서 늦으신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진만쌤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네. 저야 너무 기쁜데 좀 각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 저희가 브리핑에서 미용기기 리포트를 네. 소개했었잖아요. 미용기기도 저희가 얘기 많이 나눴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장사 7곳이 평균적으로 한 10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96, 7%. 부담스럽긴 한데 이쪽 모멘텀을 들어보면 홀려요. 네. 지금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홀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가고 돈을 여기서 국내에서 쓰게 되고, 실제로 이제 미용 쪽으로는 워낙 이제 한국이 발달을 많이 했으니까 사실 이제 중국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ETF 나온 순간 세론 뉴스로 분명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제 더 볼 게 있을까? 실적 좋은 거 다 아는데 분명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했는데, 단기간 중국 모멘텀이라는 추가적인 요소가 나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죠? 그 네. 전까지는 난리를 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9월 초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9월 중순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정책적인 변경 모멘텀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추가적인 재료가 공급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되고요. 얼마 전에 ETF 상장도 돼서 패시브 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올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중국이 난리를 피는 순간 분명히 이쪽도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죠. 이런 재료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일단은 난리 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일단 그때까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9월 중순까지는 추가적인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엄청난 고초를 겪다가 반등하는 쪽 중에 뭐 삼천당 제약 같은 일부 종목을 포함한 바이오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브리핑을 했었었는데 IBK 보고서였어요. 하반기 주도주 찾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고, 차기 주도주로는 ABC 포트 얘기했었어요. 거기서 B 중에 바이오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 바이오 쪽도 기존의 막 엄청 대장주들에서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바이오 쪽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이제 사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잘 나오는 종목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판가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보험 위로 적용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많은데, 일단은 못 갔다라는 검은 이제 사실 좀 다르긴 하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정말로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저는 무조건 원픽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워낙 무겁고 잘 안 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최근에는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때 사고 뭐 비쌀 조금 이제 박스권 상단 가시면 좀 파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모아기에는 삼성바이오로스가 가장 좋은데 또 바이오도 매력은 탄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오르는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탄력적으로 많이 올랐고 3일 연속 올랐죠. 네, 그죠. 이제 오늘도 어느 정도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사실 바이오 모멘텀은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다각화되어 있는 즉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재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되려면은 파이프라인이 하나는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돌아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다각화됐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그 안에서 뭐 한 1개월, 2개월 단위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재료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이오 쪽은 저는 레고캠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눈에 띕니다. 레고캠. 이제 뭐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수급이 바닥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저는 이제 연기금 쪽이 손절을 뭐 크게 하지 않는 연기금이 물려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보면서 강한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일단 관심 가져보시면 좋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또 정리가 되니까 이제 암 관련된 이야기 혹은 이제 비만 당뇨 쪽으로도 한 번 정도 이제 추가적인 시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핫했던 게 뭐 비만 쪽 혹은 네. 이제 당뇨 쪽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인트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음 질문을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분이 올려주셨어요. 서브 아이디 님이 이제 엠로 진만쌤의 종목인데 네. 많이 수익이 나 있다. AS 코멘트 받고 싶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엠로도 지금 삼성 AI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더 보유해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솔트록스도 그렇고 엠로도 그렇고 최근에 솔트록스가 아예 이제 관련주로 이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네, 엠로가 이제 말씀드리고 살짝 이제 빠졌다 모아가기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가지라고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상승을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종 목적지는 한 13만 원대까지는 와. 조금 보고 있고요. 네. 시총이 요즘은 이제 애매하게 이제 1,500억에서 5천억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1조에서 1조 5천억 가는 데서 정말로 이제 얼마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추세가 바뀌었고 엠로가 그간 이제 조금 조정 나왔던 게 실적 나오는 AI라고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조금 삼성 AI 모멘텀, 즉 이제 네이버의 AI 모멘텀이 좀 빠졌으니까 시장은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 AI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솔트룩스와 엠로를 두 가지를 이제 아마 지난주에도 아마 코멘트 한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진만쌤도 저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정된 질문 이상을 좀 돌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조선 섹터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조선주도 올해 남다른 시간을 보냈다가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뭐 하나오션 이슈 등도 있었는데 어제는 하나오션, 뭐 HD현대중공업 등 강세를 기록했단 말이죠. 조선 섹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조선 섹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지금은 수급 뺏기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넓은 수주 잔고 있는 거 다 알고요. 그다음에 네. 실적 잘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계약 취소 관련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조율가로 연말까지 갖고 가시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에너지 쪽에 둔화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만쌤과 정말 많은 얘기 다뤄봤는데 그래도 이제 개별 종목단의 이슈들 해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시간 있으시다고요? 네, 이어서 이제 한 8시 반 정도부터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현금 쥐어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때가 같고요.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하시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고요. 어떻게 트레이딩 하셔야 되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다뤘을 때 가장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여기 방송도 키시고 제 방송도 키시면서 귀는 이쪽에 눈은 저쪽에 보시면서 한 번 정도 이제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